처음부터 욕심내시면 안 되고 감정을 파고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정말 집중력이 좋아져요. 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조금은 더 이 시나피 증후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요. 첫 번째, 불안과 스트레스, 집중력 저하에 대한 대처 방안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 학교 가기 전에 들어갈 학교를 구경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가 좀 이렇게 팁을 드리자면, 되도록 학교 전체를 탐색해 보세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이와 함께 돌아보면서 그 시설의 곳곳도 한번 돌아보고 생김새 이런 것들도 한번 탐색해 보고요. 창문 너머로 교실 안도 들여다보고, 또 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놀다 오면서 이제 학교 운동장에도 놀이기구가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한번 탐색을 해보고 놀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퀴즈놀이 같은 거 하면 되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뭐냐면 이제 그 학교를 한번 탐색하고 돌아봤잖아요. 그러면 위치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거기에 있는 게 뭐였지? 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내고 답을 맞추는, 네, 그런 형태인 거예요. 창문 우리가 안에서 본 물건 중에 뭐가 있었지? 뭐 세 가지 맞추기, 뭐 네 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재미있어 해요. 두 번째는 이제 집중력 저하에 대한 것인데, 이 부분은 사실 갑작스럽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5살부터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 대한 양육을 케어를 하고 매니징을 하는 이유가, 사실 학교 들어가기까지는 5살 때 갖추고 6살 때 갖추고 7살 때 갖추고 이렇게 조금씩 내 몸을 적응시켜 가면서 이렇게 가는 게 최고 좋아요. 무리하지 않게 적응을 하고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아이들 책상 다 사주셨죠? 네, 책상 다 사주셨으면은 자기 책상에 자기가 정리정돈을 하고 자기 물건이 들어가 있는 곳을 자기가 인지를 하고 자기가 그거를 쓰고 관리하고 하는 것을 습관 들이기 연습을 오늘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엄마가 일부러 그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한테 연필 좀 갖다 줄 수 있어? 너 네 방에 연필 어디에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찾아다 주면은 아이한테 너 진짜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 하면서 경탄에 맞지 않는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 습관이 들 수 있도록, 어디 가면 내 물건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 아이가 그것들이 눈으로 선명하게 보고 머리로 내가 가지 않아도 어디 있지 해서 한 번에 가서 그걸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습관을 들여주면 정말 집중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도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을 풀 때도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그걸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면 수학을 어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똑같아요. 돌아가는 방식이. 그래서 요게 좀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 네, 이렇게 해서 기분이 좋으면 습관도 빨리 잘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경탄하면서 칭찬해 주시는 거, 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요, 할 일에 대한 목표를 좀 설정을 하고 완수하게 하는 습관을 들여주는 건데요. 이때는 아주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욕심내시면 안 되고 아주 작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거든요. 5분 동안 일어나지 말고 밥 먹기. 그러니까 밥을 다 안 먹어도 좋은 거예요. 그냥 5분 동안 앉아서 일어나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는, 네, 요거에 대한 미션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내기를 하지 않아도 아이가 그 시간을 지키면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점점 높은 목표로 설정을 해서 그걸 40분을 유지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챌린지를 해보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일단 학교를 가면 40분을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우면 아이들 학습 집중력 이거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달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많이 갑자기 막 5분에서 막 10분 이러면 너무 어려우니까 5분에서 7분, 7분에서 9분, 9분에서 11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텀을 짧게 해서 자기도 그만큼 시간을 앉아 있는 줄 모르게 시간이 가는 걸로 이렇게 습관을 들여주셔야 무리가 없거든요. 애들 힘들어해요, 되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달성을 하고 나면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애기도 조금씩 높아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애기 자존심과 자존감을 더 북돋아 줄 수 있는 칭찬을 되게 이제 개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촉진시켜 줄 수 있는 거, 엄마들만 알고 있는 그 치트키 있잖아요. 그거를 쓰시는 거예요. 단 여기서 물질적인 보상 하실 때 절대로 거래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거래와 보상을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걸 잘못하시면 애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거 했으니까 엄마가 뭐 해줘 라고 거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습관이 잘못 들으면 이거를 안 해주면 애가 안 해요. 그리고 이거는 역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안 할 거면은 그냥 자존감과 자신감을 북돋아 주시는 그 칭찬 방법, 그리고 몸으로 이 아이가 엄마가 너무 즐거워하는구나, 기뻐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훨씬 더 현명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써보시고. 세 번째는 이제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수면 문제하고 식습관이요. 네,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 대처 방안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아이들이 그 스트레스 받는 이유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그 시간 동안 안에 뭔가 과업이 생겼기 때문에 애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줄여주려고 그러면 입학하기 전부터 그 수면 스케줄을 조금 변경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케줄을 세워서 생체 리듬을 이렇게 조금씩 조정을 해주시는 거죠. 자, 이때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기 처음에 잘 안 될 거예요. 그 기존의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야 학교에 가는 것이 힘들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 진짜 중요해요. 네, 왜냐면 우리가 학교 갈 준비를 지금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를 이 아이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 거, 그리고 몇 시에 식사를 시작을 해서 몇 시까지는 숟가락을 놔야 하는지, 이런 것이 규칙을 정하고 이거를 실천하는 그 실천 기간을 일주일 정도 이렇게 잡아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아기가 몸에 배이지 않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굶고 오는 아기들도 많아요. 이 식사를 제때 못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챙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식습관 빼놓을 수도 없죠. 네. 이 식습관 말씀드릴 때 제가 아기가 먹는 거는 이제 먹는 건데요. 사실 이제 아이들이 그 급식실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래랑 같이 먹을 때 식사 예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외로 밥을 먹다가 싸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즐거운 자리라고 하는 개념을, 그런 생각을 들 수 있게끔 계속 즐겁게 식사를 하시는 그 경험을 아이한테 하게 해주시는 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꼭 한번 해보세요. 네, 네 번째는요, 정서적 변화와 또래 간의 이슈에 대한 대처 방안인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도 우리의 감정을 제대로 이 처리를 못 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아이들은 더하죠. 그래서 이제 이 감정적인 변화가 올 때 그 또래들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적절하고 적당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이 주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아이가 감정을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 좀 특징을 보면은 날카로운 말들을 많이 하거나 아이들한테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은 별로 이렇게 친구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이가 느끼는 자기의 감정 또는 하고 싶은 말, 표현, 전달, 의사소통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분이 좋은지에 대한 거를 미리 이걸 조금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 때 그때를 딱 포착을 하셔가지고 그때 아기의 감정을 파고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탐색하고 자기가 자기 감정을 탐색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은 바로 해결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게 감정이 올라오면 그 처리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시간을 갖고 아기가 어떤 반응을 보일 때 그걸 볼 수 있게끔 그거를 마련을 해주시고 연습시키셔야 돼요. 감정도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연습하지 않으면 다룰 수가 없어요. 행동이 먼저 나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얘가 화가 난 건지, 서운한 건지, 아니면 억울한 건지, 아니면 막 답답한 건지, 이걸 알아차리는 연습, 그리고 이걸 표현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연습, 그리고 표출하는 방식, 이것에 대한 연습. 이거 세 가지로 이루어지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건강하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아이가 기분이 좋을 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 좋은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 감정이 나를 왜 이렇게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이런 거를 충분히 내가 느끼고 누릴 수 있게 그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 그 학습의 효과가 나면 내가 이런 느낌을 이렇게 충분히 누리니까 이러이러한 좋은 것들이 생기는구나를 알아야 돼요. 아이가. 그렇게 되면 아이가 이제 감정 다루는 거를 조금 부정적인 것들도 한 발씩 더 나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 수학 문제 풀을 때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로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 감정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래 간의 이슈 이것도 진짜 빠질 수 없이 중요하죠. 네, 평소에 내 아이에 대한 성향이나 사회성이나 좀 대화에 대한 스킬 또 이제 문제 해결 방식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아이를 무조건 이렇게 쌓아안게 되거나 아니면 편들어 주거나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일단 우리 아이 100% 우리 아이 편 들어야 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해결하려고 그러면 객관적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하고 아이의 그 본 모습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한 그 아이가 결코 그 아이들의 또래에서 그 모습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나랑 있을 때랑 다른 아이들이랑 있을 때랑 얘가 달라지는 지점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거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대처 방안을 알고 잘 활용만 할 수 있다면 뭐 큰 문제는 일어날 소지가 좀 무척 줄어들 거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진짜로 많거든요. 그래서 알면 좀 대응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처 방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새학기 준비 잘 하시고요, 여러분. 아이들도 즐겁게 학교 생활 시작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고 여러분들도 꿀잠 주무시게 해방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 네.